보신 것처럼 경기 둔화의 타격은 주로 소득이 늘지 않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타격이 집중되면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양극화입니다. 특히 내수 침체는 한두 해 이어진 게 아닌 만큼 양극화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임금 관련 통계가 잘 공개된 곳이 바로 일본인데 이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의 임금 양극화는 심각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부터 좀 보면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은 17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534만 원을 넘겨서 무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기에 5에서 9인 소기업 역시 260만 원에 조금 못 미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선 500인 이상 대기업도 345만 5천 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오히려 급여가 한참 낮았습니다. 대신 가장 작은 1에서 4인의 소기업도 227만 원의 소득을 올려서 대기업 소득의 절반 이상은 거뜬히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았죠. 1인당 GDP와 비교해 보면 이 양극화가 더 잘 보이는데요. 4인 이하의 소기업은 1인당 GDP 대비 62.3%,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의 평균 임금만 기록했는데 일본은 여기서부터 75%에 육박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기울기가 높아져서 500인 이상 대기업이 되면 무려 190%, 거의 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고 10인만 넘어가도 110%에 육박해서 GDP보다 임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에도 기울기가 훨씬 완만해서 100인이 넘어서도 99.9%, 그러니까 이때서야 거의 1인당 GDP에 가까운 금액을 벌고 500인 이상 역시 110%를 살짝 넘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중 43.9%, 절반 가까이는 바로 이 9인 이하 기업에 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 영역에 속한 근무자가 19%에 불과한 상황이니까 이 통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